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 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양대 시장, 일단 나쁘지 않게 끝이 났는데요. 시장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닥 시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오늘 987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전에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아직 시장이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반등할 포인트가 977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시장은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여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0.92% 정도 떴으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냐? 괜찮은 거 아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내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세를 완전히 취했다, 이렇게 보기엔 사실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전 부분의 고점 부분을 다시금 넘어설 수 있는지를 이제 내일부터 체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993포인트 돌파 여부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시면서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 시장은 오늘 거래 시장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일단 보였어요. 단지 이제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할 부분은 거래가 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코스피 시장 차트인데요.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전에 이제 저항선 근처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일단 한번 해드렸고, 시장이 흔들리고 난 다음에는 요 지수권만 깨지지 않으면 크게 이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부분에 소폭 이탈하고 난 다음에 도지 형태 캔들을 일단 보여주는 모습 일단 보여줬습니다. 올라갈 때 이전에 거래 터졌던 가격권들 넘어서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양봉만으로는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부터 맥점은 여기로 일단 잡고 봅니다. 내일 시장에서 일단 3235포인트가 기준으로 일단 잡아 놓으시고, 3235포인트 돌파에 성공을 하면 시장은 무리 없이 다시금 3260포인트 언저리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내일 시장에서 지수가 만약에 밀릴 때는 3210포인트 정도가 지지 라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3210포인트가 이탈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장이 조금 조정 양상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시장 포인트를 일단 잡는 게 중요하죠. 지금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베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일단은 불안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테이퍼링은 사실 이제 시장에 더 이상 악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면 조금, 그러면 이제 페드에서 좀 불안한 음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지금 이미 인플레이션 자체가 올해 전체로 봤을 때 미국은 한 15%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전망 자체가 나와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놀랄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DSR 부분을 적용하겠다라는 부분 얘기 아마 보셨을 거예요. 2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부채 전체를 가지고 대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결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번에 한 곳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이 DSR 기준으로 보면 한 70% 정도의 대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정부에서는 지금 40%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은행에서 미리 좀 움직이고 있어서 요즘 이제 시장 금리 자체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많다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이 부분이 일단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대출 받아서 매매하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빨리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시장이 가담되지 않으면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악재 부분을 알고서도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실제로 이런 악재가 있는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외국인 기관 개인들은 이 라인 자체, 아래쪽 라인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는 관전 포인트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안 깨지면은 이런 악재가 있더라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한 7천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매수, 선물도 매수, 역시 콜옵션하고 풋옵션을 동시에 매수를 해주면서 이제 좀 위쪽으로 조금 뭐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쪽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기관들은 좀 매도로 시장을 일관해 주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외국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외국인이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물량은 개인들의 펀드 자금이죠. 개인들 물량은 개인이니까 외부에서 수요를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외국인들 흐름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드는 거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이제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양대 시장에서 어떤 식의 종목군들이 시장의 강세와 약세를 보였는지, 그리고 좀 특징주로 봐줄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장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위쪽 방향으로 강하게 붙는다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의 시장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이 같이 위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처음 반등하는 날, 그리고 그 다음날 반등이 이어질 때, 그때 시장 안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가장 세게 종목이 나왔던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몰렸던 종목은 일단은 신풍제약으로 일단 보입니다. 신풍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요. 일단은 외국 기관들 동반 순매수했다라는 얘기 일단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뭐 강세 움직임 보였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있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의 강세 자체도 일단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끌었는데, 여기 일단 신풍제약이 뭐 중심에 선 것 같습니다. 거래가 좀 많이 몰리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들처럼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히 타고 가는 그러한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벌써 이만큼이나 올랐으니까 늦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내일 만약에 추세 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SK가 오늘 뭐 시장 안에서 거래가 좀 몰리면서 강세 움직임 보여줬는데, SK는 사실은 뭐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보자면 크게 뭐 달라진 흐름은 자체는 없어요. 그냥 패턴 안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이고, 패턴 안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한번 봐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 오늘 강세 움직임 보였고요. 네이버가 강세를 보였는데, 네이버는 개인적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도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참 장사를 못하는 회사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주 가치 제고에 굉장히 약하죠. 왜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 내에서 아마존 주가 엄청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아마존 쇼핑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쇼핑의 1등은 네이버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검색 시장, 구글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이제 1등이니까 우리에서는 네이버가 거의 독점적으로 1등을 하고 있죠. 근데 네이버가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과 아마존을 합쳐 놓은 게 네이버인데 못 가죠. 여기다가 뭐도 가지고 있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동영상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웹툰 서비스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의 주가에 위치할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뭐 시장 주도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생각 외로 그다지 강하게 움직임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상승 추세는 그냥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걸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건 눌림이 되겠죠. 그렇죠? 눌림이 될 건데, 눌림 자체가 지금 만들어질지 아닐지는 아마 내일부터 결정이 될 걸로 보여요. 오늘 부분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오늘 고가 이제 잡았던 가격권이 37만 7천 정도가 되는데, 이 가격권 넘어설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을 받는다면은 만약에 오늘 뭐 접근하신 분들 조정을 받더라도 36만 8천 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바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카카오는 오늘 다시금 정보 좀 왔네요. 정보 좀 왔기 때문에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129,500원 안 깨지면 무조건 홀딩으로, 129,500원 깨지면은 물량을 좀 축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셔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오늘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CS 윈드 일단 보였는데, CS 윈드는 지금 패턴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고점은 떨어지고 있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등변 삼각형 패턴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패턴 돌파는 했어요. 그렇죠? 패턴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82,900원 가격권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 안에서는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이 조금 뭐 약보합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 안에서 강세를 보이게 될 때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로 갈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기준 자체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 그 산출 방식 자체가 시가총액제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들이 많이 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지수는 위쪽 방향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시총 상위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아까 봤던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 뭐 이런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카카오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 쪽으로는 거래가 몰리는 쪽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쪽으로 일단은 몰리는 모습이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아직은 안 몰리고 있는데, 내일 강세를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거래가 많이 터졌던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들 종목들 중에서 오늘 CMG 제약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고요. 보도록 하죠. CMG 제약이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뭐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라서 크게 뭐 의미 자체는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정도로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락 추세 내에 있는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반등 노리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고, 차바이오 강세는 좀 의미가 있죠. 예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영상에서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첨생법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하면서 하는 이슈 자체가 오늘 시장에 이제 뜬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첨생법, 대박주 첨생법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서 몇 종목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그 관련된 연구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일단은 차의과대학 교수님도 들어가시고 뭐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서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제는 저항이 여기죠. 그렇죠? 저항 부분이 일단 있고, 밑에서 위로 떨어지고 있던 추세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일단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죠. 내일 만약에 오늘 고가까지도 돌파를 하면 바로 이 상단까지도 노릴 수는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는 그렇고요. 메가스터디 오늘 강세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요즘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약한 모습인데 갇혀있죠. 갇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강세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 요 상단 부분의 강세를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관건이 된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뭐 중기적으로는 조금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195,000원 가격권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묘한 부분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강세였어요. 저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말씀을 드린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시작을 해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린 지가 꽤 됐는데, 요거는 어떤 식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면 좋냐면, 저는 사실 투자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보통 투자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부분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중심에 서 있죠. 4차 산업혁명을 조금 분할을 해서 본다면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5G라든지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조금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들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고령화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고령화가 아닌 나라들은 미국이라든지, 미국은 왜 고령화가 아니냐면 이민 정책 때문에 계속 젊은 사람들이 그 나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미국은 고령화가 아닌 거죠. 미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 베트남 같은 경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베트남전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지금으로 따지면 연세가, 그때는 청년이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 생존자가 많지가 않아서 고령화에 지금 진입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전 세계가 고령화라고 해요. 그럼 고령화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욕구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들더라도 젊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피부 관련된 종목군들, 휴젤도 거기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고, 아까 봤던 메디톡스도 사실은 메디톡스나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색조 화장품에 대한 얘기들도 나옵니다만은 베이스 부분 자체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화장품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은 일부 국가의 피부 유전체 분석을 요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국가에 맞는 피부 미용에 맞는 화장품의 데이터를 화장품 회사로 주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고령화 관련된 종목으로 충분히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선크림만 제대로 바르셔도,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 팩만 제대로 하셔도 젊게 사실 수가 있는 것처럼 화장품 관련된 종목도 저는 고령화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약바이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정부에서 뭘 하려고 그러냐 하면 고령화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암 진단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정부에서 암에 대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 자체가 고령화된 인구, 소위 말해서 경제 능력이 없는 인구에 대해 가지고, 병원 가기가 힘든 인구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죠. 예전에 들었던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도 역시 그게 마찬가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 고령화 사회에서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겠죠, 그렇죠? 엄청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약값을 낮춰야 되는 효과 자체를, 약값을 낮춰야 되는 거죠. 무조건 약값을 낮춰야지 정부가 뭔가를 지원해 주기가 쉬우니까, 약값을 낮추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대량 생산이죠. 그 대량 생산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했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였고, 두 번째 셀트리온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복제 신약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그쪽 부분에 신약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좀 싼 약들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굉장히 잠재력이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병원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경기도에 있는 노령층 인구들만 중요한 게 아니죠. 거제도에 있다든지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병원이 없죠. 병원이 없으면 무슨 일이 당해요? 고령화된 인구를 지킬 수가 없죠. 이걸 할 수가 있는 게 원격 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 자체를 이렇게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이 뭐라고 할까요? 치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치아 부분은. 그래서 오셈 임플란트가 됐든 덴티움이 됐든 관련된 종목들도 고령화로 제가 묶어서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이거는 한 1,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오늘의 오셈 임플란트가 또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신하지 마시고, 물론 예전에 말씀을 해드릴 때는 3만원 초반에 언급을 중반 초반에 이때 말씀드렸고, 현재 가격은 99,000원입니다만은 계속해서 관심은 가지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또 키워드가, 또 다른 키워드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신규로 나오는 키워드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두시고, 오셈 임플란트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몰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다를 거예요. 요번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학술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요즘 이제 암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한국인이 암에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면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피부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고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건기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프고 싶지 않아요? 뭘 해야 되죠? 면역을 높여야 돼요.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동을 하면서 인바디, 그쵸? 운동을 하니까 인바디가 높아질 가능성, 인바디가 헬스케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원격 진료 부분에 나중에, 이건 내피셜인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인바디 봐야 되겠네. 인바디 많이 올랐죠. 한 가지 더 나아가자면 피부 재생 부분. 지금 보시면은 피부 재생 관련해서 파마 리서치 많이 올라가고 있죠. 건기식도 역시 마찬가지죠. 면역이 높아야지만 안 아플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건기식을 먹어야 되겠네. 건기식 관련된 종목도 많이 오르고 있죠. 이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령화로 가기 위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 4차 산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 4차 산업 안에서는 또 키워드를 몇 군데를 또 잡아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돈 버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장 정리만 좀 해드리고 끝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간에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시장은 오늘 양봉은 띄웠습니다만은 이전에 음봉 띄웠을 때 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릴 때 시장 아직 불안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던, 깨져야 되는 가격권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라고 어제 얘기를 했다. 그쵸? 어제 얘기를 했었고, 어제 그런 얘기를 해 드렸던 것들처럼, 그쵸? 어제 시장이 보니까 완전 무너질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이 양봉이 떴습니다만 오늘 시장은 안심할 시장은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안에서 움직입니다 라고 이전에 얘기를 했는 거 안에서 지금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며칠째. 지금 뭐 내일이나 아니면은 다음 주에 그 다른 흐름 자체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주목을 하시면서 봐주시면은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중심을 잡으시고 중심 잡으시면은 아무리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좀 더 쉽게 수익 날 수 있는 흐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